반갑습니다. 박기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 썰매 타고 출근한 적이 몇 번 있어요. 네, 썰매 타고 분명히 운전을 하는데 썰매더라고. 근데 오늘은 배 타고 출근했어요. 물살을 가르면서 그 물살을 가를 때도 물이 고여 있으면 자칫 침수 위험이 있잖아요. 승용차, 특히 제 차가 좀 하체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주차 턱 있죠. 주차하면 정지 턱 후진하면 딱 걸리잖아요. 그걸 앞으로 대면 걸려요. 범퍼가 이렇게 차가 낮아서. 그런데 그러면 침수 위험이 좀 있잖아요. 문짝으로 물 들어올까봐 머리를 써서 버스 뒤에 바짝 붙었어요. 버스가 물을 밀어내면 싹 지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랬는지도 모를까요? 버스가 근데 그 버스가 미쳤어요. 신호를 넣고 가야 내가 따라갈 거 아니에요. 휙 갔다가 나가는 척하더니 도시 들어오고 막 욕하다가 추월해갖고 다른 버스 따라왔는데 아무튼 이 험악한 기후 변화를 뚫고 오신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만 딱 진짜 여러분들한테만 도움될 얘기 해드릴게요. 자, 뭐죠? 어저께 했던 거 한번 잠깐 짚어볼까요? 뭐 했어요? 뭐 했죠? 심리. 세 가지 중요한 거 체크. 그러니까 확인해야 될 게 첫 번째 시장의 흐름. 그리고 개별 종목의 뭐예요? 추세, 방향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타점. 언제 사고 언제 팔지, 그죠? 요 세 가지 했어요. 타점은 지지 저항 얘기했어요, 맞죠? 예, 지지 저항 그거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했는데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심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심리가 더 중요하다. 이 말씀까지 어저께 드렸어요. 자, 그럼 오늘은 뭐 할 거냐? 일단 조금 기초적인 거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어저께도 처음 설명할 때 목적을 잊지 마라. 목적.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난 누구고 여긴 어디고 이거를 헤매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코인 매매하는 사람. 코인 트레이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왜 코인인가 하는 얘기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추적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해졌고, 그거를 지난 9년 동안 추적해온 고야 AI가 알려주는 신호대로 하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거래소를 이용하잖아요. 거래소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데 수익에만 신경을 쓰면 분명히 수익이 났는데 뭐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개념을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업비트 많이 쓰세요? 업비트 안 쓰세요? 네. 써요? 네. 이게 아니고, 자, 업비트를 한번 볼게요. 업비트를 보시면 뭐가 있냐면, 비트코인 차트가 열리겠죠. 여기에 원화로 비트코인의 시세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업비트에서 사고 팔면 어떤 자산이 늘어날까요? 업비트에서 사고 팔면 원화가 늘어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비트코인하고 영어로 뭐라고 써 있냐? BTC/KRW가 써 있는 거예요. KRW, 즉 한국 코리안 원으로 사고 팔 거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여지는 이 시세는 그럼 기준이 뭐예요? KRW다.
원화라는 뜻이죠. 자, 얼마예요? 1억 6,250만 원. 얼마까지 갈까요? 20억. 요번 장은 얼마까지 갈까요? 요번 장. 2억. 엊그저께 출근하다가 김프로님을 요 입구에서 뵀어요. 김프로님 1억 6천이 보인다고요? 아니 16만 달러가 보인다고요? 그래서 16만 달러면 얼마예요? 16만 달러. 계산 되나요? 16만 달러. 2억 1,800 정도 돼요. 2억 1,800. 요번 장은 거기까지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몰라요. 또 박 기자님 네가 올라간다며 시켜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자, 원화로 그러니까 우리 그 EX 차트에서 보면 BTC 뒤에 USDT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지금 이 비트코인을 USDT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비트코인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USDT. 이건 뭐예요?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USDT라고 하는 건 칩에 해당한다. 기억나시죠? 그렇게 돼서 테더로 표시할 때는 11만 9,690달러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준을 바꿔서 보게 되면 만약에 여기에서 사고 팔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사고 팔 비트코인을 여기에서 사고 팔면 뭐가 늘어요? 테더가 늘어나는 거예요. 테더가.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비트코인 바이낸스라든지 이렇게 거래되는 거에 비하면 거래량이 현저히 적어요. 그러니까 차트 모양이 어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거래량이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거래량이 없어서 이렇게. 자,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XRP를 한번 볼까요? XRP 얼마예요 지금? 3.07달러. 달러로 돼 있으니까. 그럼 원화로는 얼마예요? 원화로 볼까요? 원화로 XRP 얼마예요? 4,183원. 그죠? 그런데 이거를 비트코인으로 환산해 보면 어떻게 될까? 보세요. 비트코인으로 어디 갔니? 여기 있네. 비트코인으로 환산한 XRP의 가격이에요. 보이세요? 얼마예요? 0.00002561 비트코인. 리프 XRP의 가격이 비트코인으로 환산을 했더니 0.00002561 비트코인.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제가 좀 이따가 현선물을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선물 중에서 달러 선물과 코인 선물이 있다는 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신단 말이에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도대체 저 더블놈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욕이 나온다고. 아시겠어요? 설명을 드려도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되시니까 헷갈리신다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업비트는 현물, 선물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물 시장이 없어. 현물만 거래가 가능해요. 현물만.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볼게요. XRP를 샀어요. 그럼 내가 뭐 갖고 있어요? XRP를 들고 있어. XRP를 들고 있는데 여기 보면 BTC라고 하는 BTC 시장에 들어와서 XRP를 팔아버려요. 그러면 나한테 뭐가 들어와요? 비트코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내가 들고 있던 XRP를 원화 4,100원에 팔았어. 그럼 뭐가 들어와요? 원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XRP 들고 있던 거를 아까 보셨던 USDT 여기로 가서 팔았어요. 그러면 테더가 들어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현물만 하기 때문에 따로 지갑, 즉 주머니가 분리되어 있진 않아요. 테더 지갑이 따로 있고 비트코인 지갑이 따로 있고 원화 지갑이 따로 있지 않다고.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을래?
원화로 가지고 있을래, 테더로 가지고 있을래 뿐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코인들, 그 외에 나머지 코인들도 다 원화로 사고 팔 수 있죠. 원화로 사고 팔 수 있어요. 맞아요? 이더리움도 펭구, 펀지 펭귄이라고, 봉크, 스텔라루멘, 도지, 뭐 이런 기타 등등 모든 코인들, 여기 업비트에서 거래할 수 있는 코인들은 원화로 사고 팔 수 있는데, 산 다음에 팔 때 비트코인으로 팔면 비트로 변하고, 테더로 팔면 테더로 변하는 거예요. 여기 정리가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업비트에서 코인 개수 늘리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코인 개수 늘리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업비트에서 가능해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코인만 사고 팔면 돼. 다른 코인 안 하고.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XRP 개수 늘리기를 한다 그러면 XRP만 샀다 팔았다 하면 사고 팔 때마다 이겼어, 땄어. 그러면 리플 XRP 개수가 늘었다가 원화가 늘었다가 XRP 개수가 늘었다가 원화가 늘었다가 하면서 XRP 개수 늘리기가 통한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차트, 어저께 보셨던 우리 EX 차트에서 고점이라고 숏이 뜨면 그때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저점이라고 롱이 뜨면 그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팔아서, 그러니까 4,000원에 팔았는데 3,800원에 사면 개수가 늘겠죠. 그 돈으로 비싸게 팔고 싸게 산 거니까. 그게 개수 늘리기예요. 개수 늘리기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현물에서 개수 늘리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수 늘리기를 계속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XRP 가격이 4만 원 됐네. 개수를 늘리고 있었는데 XRP 가격이 4만 원이 됐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개수가 늘어나면서 가격까지 올라가는 두 가지 효과를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XRP 개수 늘리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XRP만 해요? 비트코인도 가능하고 이더리움도 가능하죠. 응?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개수 늘리기 계속 하면 돼.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개수 늘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 시세가 워낙 비싸니까 비트코인 하나를 사갖고 하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 몇 개를 사냐면 0, 자, 업비트에서 최소로 비트코인을 사면 몇 개를 살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 최소 매매 조건, 그러면 5,000원어치 한번 주문 넣어볼까요? 주문 총액 5,000원. 5,000원. 몇 개예요? 0.00003077개를 사는 거야. 응? 제가 실제로 아카데미를 하면서 실습을 해요. 이거를 사. 그러면 5,000원어치 사잖아요. 좀 이따 팔려고 못 팔아. 왜? 5,000원어치 샀는데 가격이 좀 내려가잖아요. 팔 때 5,000원이 안 되면 안 팔려. 실습을 해야 되는데 사긴 사는데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격은 1시간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1시간 동안 실습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 10,000원어치 사세요 하면 돼요. 10,000원어치 사면 좀 떨어져 9,500원을 팔 수 있거든. 그렇게 해서 사고 파는 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10,000원어치 샀어요. 비트코인을 10,000원어치 사면 몇 개 살까? 이거보다 2배나 많이 사. 2배나 많이 사면 몇 개 사냐면 요만큼 사는 거예요. 요만큼. 몇 개? 0.000653개의 비트코인을 사는 거예요. 비트코인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사면 있어요. 비트코인 있잖아. 그러면 친구들 만나, 나도 비트코인 있어 이 새끼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비트코인 있잖아. 그리고 이제 실습을 하니까 바로 또 팔 거 아니에요. 팔고 나면 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요번에 너무 많이 올라서 다 팔았잖아. 이거 갖고 있던 거 나 다 팔았어. 친구들은 나한테 몇 개 있었냐고도 안 물어봐요. 다 팔았어. 그럼 야, 저 새끼 봐라. 쪼개지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맞아요. 비트코인이 1억 5천, 1억 6천 간다 그러면 나 돈 없어서 비트코인 못 사.
삼성전자 주가가 6만 7만 원 이렇게 회복을 하면 6만 전자, 7만 전자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한 주를 거래할 수가 있어요. 삼성 같은 경우 너무 커서. 근데 통상 작은 종목들은 최소 거래 단위가 10종목, 10개야. 10주. 그러면 과거에 그 젤로 비쌌던, 그러니까 액면 분할하기 전에 막 비쌌을 때 SK가 막 SK도 그렇고 태평양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 100만 원 막 넘어가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10주를 거래해야 돼. 어떻게 되는 게요? 진입장벽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청년 세대들은 주식시장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비트코인도 10,000원어치부터 사는 거야. 5,000원어치도 살 수 있고 재테크가 훨씬 눈높이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이 훨씬 선호하죠. 또 온라인으로 다 되니까. 자, 이 연장선 상에서 제가 설명을 좀 해봐 드릴게요. 이제 뭐 할 거냐면 현물 선물 개념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현물 선물. 현물 거래는 현재라는 의미도 있어요. 현재라는 시간상 현재라는 개념도 있지만 실제 물건을 거래한다는 뜻이죠. 자, 암호화폐는 눈에 안 보이니까 실체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죠?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지요. 숫자로 확인되잖아요. 암호화폐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는 디지털 세상에서 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디지털 세상만큼 그러니까 복사 붙여넣기가 쉬운 게 어디가 있어요? 복사 붙여넣기를 했을 때 어떤 게 원본인지 알 수가 없는 세상이 디지털 세상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 디지털 세상의 장점은 시공간을 넘나든다는 거죠. 그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김포공항에서 빠이빠이 하면 영원히 빠이빠이였어. 근데 지금은 김포공항에서 빠이빠이 하고 집에 들어오면 영상통화로 도착했어 하고 전화가 와. 안 그래요? 네. 이렇게 디지털 세상은 시공간을 압축을 하는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폐단 중에 하나가 저작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잠깐만요. 이건 전화를 좀 받아주셔야 될 것 같으네. 창작을 한 많은 회사들이 정말 힘들어졌던 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레아 한글이라는 회사, 한글과 컴퓨터 이찬진 기억나세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연식이 좀 있다는 얘기요. 지금은 공공기관에서만 써요. 한글을. 그런데 그 한글을 처음에 국민들한테 익숙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뭐 했냐? 학원과 학교에다가 무한으로 복사해서 풀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익숙해지고 나서 이제 사회에 나오면 유료 버전을 쓸 거라고 기대를 한 거지. 그런데 그게 돼요? 디지털 세상에서 안 되는, 복사한 것만 갖다가 전부 복제본만. 그래가지고 별의 별 방법을, 시리얼 넘버를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시리얼 넘버 그거 이 컴퓨터에서 입력하면 되고 저 컴퓨터에서 입력하면 안 돼요? 다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디지털 세상에서 복사를 막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한때 아래 한글 815 버전이 나와가지고 10,000원에 CD 한 장을 팔았었어요. 그래서 정품 갖기 운동 뭐 이렇게 하면서 꽤 오래전 얘기인데, 그러다가 워드 프로세서, 그러니까 문서 프로그램이 국산이 있어야 된다. 마치 한글이 전 세계 유일한 문자인 것처럼 워드 프로세서도 독립된 게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종속된다 해가지고 한글을 관공서에서 공식으로 인정을 해서 쓴 거죠. 훈민정음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어디서 써요? 모르시죠? 삼성그룹에서만 써요.
삼성그룹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아래아 한글처럼 훈민정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훈민정음으로 만든 문서 파일의 확장자는 .gul 글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안 쓰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훈민정음으로 그 글을 많이 써놨었어요. 그거를 지금 다시 읽으려니까 복잡한 거지.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디지털 세상이라고 하는 게 복사 붙여넣기가 너무 수월한데 음악 파일도 그렇죠, 영화도 그렇죠. 그래서 저작권이 문제가 생기는데 코인은 디지털인데 뭐가 안 된다고요? 복사 붙여넣기가 안 된다고. 그래서 신뢰를 확보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덕분에 신뢰를 얻은 덕분에 비트코인이 1억 6천만 원을 간 거예요. 전 세계인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해서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 숫자상으로 확인되지만 실체가 있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숫자로 찍히잖아요. 지폐를 주는 게 아니고.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현물은 그 실체가 있는 거를 현재 거래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소유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샀으니까 내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런데 선물은 소유의 개념이 없어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소유의 개념이 있는데 주로 여러분들 코인 사면 어디에서 보관해요? 거래소에서 보관해요. 보관하는데 수수료 내요? 없어요. 근데 선물은 수수료가 있어. 보관 수수료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유지하기 위한 수수료가 있어요. 요거를 펀딩 피 이렇게 불러요. 자, 개념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소유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선물은 뭐냐? 오른다. 이거를 롱이라고 불러요. 롱 포지션. 내린다. 이거를 숏 포지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포지션만 존재하는 거예요. 오른다, 내린다를 맞추는 거예요. 게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맞추는 게 아니고 돈 놓고 맞추는 거예요. 돈을 걸고 맞추는 거예요. 맞추면 돈을 따고 틀리면 돈을 잃어요. 큰일 났네 이제. 마지막 주차장에서 쫓겨났네. 이제 주차 어떠한데 이제. 자, 오른다 내린다를 맞추는 게임인데 돈 넣고 돈 먹기다 보니까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제가 도박이에요. 도박인데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합법적인 도박이 많죠. 뭐가 있어요? 많아요. 경마장도 있고 경륜장도 있고 내국인은 못 가지만 내국인이 가는 카지노가 있죠. 강원랜드랑. 그렇게 되는데 맞추는 거, 즉 오른다 내린다를 맞추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구상무님 표현을 갖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도 엊그저께 한일전을 했는데 졌죠. 축구 몰라요? 한일전인데 몰라? 그러니까 졌지. 비교가 있으니까 질줄 알고 안 봤대. 감독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 인정. 저도 똑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진출을 해서 게임을 하는데 국가대항전이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대회. 월드컵에서 어느 나라를 만났냐면
전 세계 1등이 어디요? 브라질, 독일이요? 브라질 아니? 브라질이 우승 횟수가 가장 많죠. 월드컵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 1등은 브라질. 삼바 축구라고 하는 브라질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맨발로 골목에서 공을 차니까 익숙한 거예요, 더. 근데 동네마다 축구장이 큼직큼직한 게 있어. 우리나라에도 골목에서 차는데 요새는 혼나요. 저리 가서 놀아라, 저리 가서 놀아라 이런. 자, 브라질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 경기가 붙었어요. 그러면 오늘 저녁 8시에 중계 방송을 한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러면 집에 6시부터 들어가고 목욕제기 한 다음에 전화를 해서 치킨, 맥주를 배달을 시켜요. 그리고 8시가 되기를 광고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보면서 기다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면 어떻게 응원해요? 대한민국! 아무도 박수를 안 쳐야지.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다 박수 쳤다. 벌써 20여 년이 지나니까 이제 이게 자,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을 열심히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같이 응원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기할래? 이랬어요. 여러분들 내기를 한다면 브라질에다 돈 걸래요? 대한민국에 돈 걸래요? 금방 대한민국을 외쳤던 여러분들이 돈을 거는 순간 우승 이길 가능성이 높은 데다 돈을 걸게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배팅을 했는데 전부 다 브라질에 걸었어요. 그때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경기 결과가 한국이 이겨요? 이길 수도 있죠. 이길 수도 있어요? 네. 브라질이 이겼대요. 몇 대 몇으로? 3대0. 3대. 요새는 5대 0까지는 잘 얘기 안 해요. 3대 0 많이 얘기해요. 한국 축구 수준이 올라와가지고 3대 0으로 우리나라가 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전부 브라질에 돈을 걸었으니까 돈을 따죠? 네. 돈을 따요? 네. 어떻게 따? 맞췄으니까. 맞췄다고 따요? 반대가 있어요. 반대가 있어요. 사람이. 누가 돈을 주는데? 진짜가. 대한민국에다 돈을 건 애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부 다 브라질에다 걸었단 말이야. 그럼 누가 돈 따냐고? 없어요. 내가 돈 내고 내 돈 가져오는 거야. 맞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도박인데 맞추는 게임이니까 틀린 사람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틀린 사람이 상대방. 응? 예를 들어서 모두가 다 오른다에만 돈을 걸면 성립을 하지 않는다. 게임 자체가. 그래서 모두가 다 오른다에 걸 때 내린다에 돈을 걸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브라질이 다 이길 것 같은데 왜 내가 대한민국에다 돈을 걸어야 되냐고 했더니 대한민국에다 돈을 걸면 여기 브라질에다 걸은 사람들한테서 뽀찌를 조금씩 빼갖고 너 다 줄게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세요. 10,000원씩 다 걸었어요. 여러분들 10,000원씩 다 걸었는데 여기에서 1,000원씩 걷어갖고 나 준대. 나도 10,000원 걸었는데 근데 여기가 500명이 있어. 그럼 나 얼마 받는 거예요? 500명이 1,000원씩 걷어갖고 나 준대요. 나 10,000원 걸었는데 얼마 받아? 50만 원 받는다니까 뽀찌로. 그게 펀딩피예요. 펀딩피. 자, 펀딩피는 통상 8시간마다 많이 걸은 쪽에 돈을 걷어서 적게 걸은 쪽에다 돈을 줘요. 그래야 게임이 성립을 하니까. 상대방이 없으면 성립 안 하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이 펀딩피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 여러분들 바이낸스 열어보세요. 바이낸스를 열고 자, 저기를 가볼까요? 저기 뭐냐? 비트코인을 열어볼까요? 선물에서 선물. 지금 선물 설명하는 거예요. 선물 설명하는데 현물 스팟에서 비트코인 열어갖고 없어요. 그러면 안 되고 USDM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에서 비트코인을 한번 열어볼게요.
DC 이렇게 열어서 보면 자, 화면을 한번 읽어볼게요. 비트코인 USDT 하고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쬐그만한 글씨로 PERP라고 써 있어요. 보이세요? 뭐대요? 그게 뭐냐고요? 안 가르쳐줘요. 나도 비싸게 배웠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PERP라고 하는 건데 이게 퍼페추얼이라고 하는 무기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바로 비트코인 써 있는 바로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이솔레이트. 아이솔레이트 나오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그 가격 나와 있는 맨 위에 가격. 여러분 저는 화면을 좀 바꿔놨어요. 그래서 매수 매도 가격이 있죠. 보이세요? 가격 쭉 있잖아요. 분홍색과 아니 빨간색과 초록색 가격. 그 맨 위에 펀딩 슬래시 카운트다운 이렇게 보여요? 네. 자, 그 펀딩 밑에 숫자가 뭐로 써 있냐면 0.0100%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시죠? 이게 뭐냐? 8시간마다 0.01%의 뽀찌를 떼서 상대방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거를 그리고 그 옆에 카운트다운이 있죠. 카운트다운 지금 카운트다운 되는 시간 한번 볼까요? 6시간 23분 17초 16초 15초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면 무슨 얘기 지나냐? 6시간 23분이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지구가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뽀찌를 또 뗀다는 얘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떼고 또 떼고 또 떼고 해서 이 펀딩 피는 8시간마다 떼는 게 있고 4시간마다 떼는 게 있고 2시간마다 떼는 게 있어요. 종목마다 달라요. 종목마다. 그거 어떻게 보면 되냐? 지금 그 펀딩 피 나와 있는 거기를 눌러보세요. 응? 안 눌러지네. 어디서 확인할 때 이거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잠깐만요. 다음에 시간 없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통상은 0.01%가 가장 평온한 상태라고 하면 종목을 한번 바꿔볼까요? 어떤 종목을 볼까요? 아니 덩치 큰 놈 말고요. XRP. 똑같아요. XRP는 덩치가 커갖고 보고 싶으면 봐봐요. 똑같아요. 맨날 뭔 종목 볼까요? 그러면 XRP밖에 몰라. 뭔 종목 볼까요? XRP. 뭔 종목 볼까요? XRP. 뭔 종목 XRP. XRP. 자, 작은 종목을 보면 PUM 제가 열은 거는 SCRT라는 코인이에요. SCRT 한번 열어보세요. SCRT 왜냐면 그 가격으로 봤을 때 가격 총액이 제일 작은 거 뭐라고 나와요? 열어보셨어요? SCRT는 펀딩 피가 비율이 얼마가 되냐면 0.005%예요. 아까 그거보다 더 낮죠.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돼요? 2시간 20분 49초. 그러니까 얘는 4시간마다 떼는 거예요. 4시간마다. 그러니까 펀딩률은 반토막인데 4시간마다 떼니까 결국 8시간으로 하면 똑같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또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좀 찾아볼게요. 혹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만한 게 있는지. 작은 종목들은 이렇게 나와요. 덩치가 작은 종목들은. 지금은
지금은 눈에 안 보이네. 어쨌든 0.05에 4시간 되는 요 정도가 지금 작은 종목들로 보이고, 그러니까 종목마다 좀 다르다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 펀딩 비율, 펀딩 피의 율 0.01이었잖아요. 지금 좀 전에 비트코인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뀌는데 기울기가 가팔라지면,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림이 커지면 이것도 같이 커져요. 그리고 지금 0.01이라고 돼 있잖아요. 앞에 마이너스가 안 붙어 있어요. 마이너스가 안 붙어 있을 때는 롱에 걸은 사람들 돈을 걷어서 숏에다 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숏에 걸은 사람들의 돈을 걷어서 롱에 걸은 사람한테 준다. 이거는 내가 포지션을 들고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재산세 내신 분 언제 내요? 아니, 기준이 언제예요? 아세요? 6월 1일 날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내야 돼. 그래서 5월 31일 날 막 등기부 정리하냐고 정신없어요. 명의 옮기려고. 그럼 6월 1일 날 세금 안 내니까 1년치 세금은. 그게 등기가 되는 거는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은 그렇게 계산해요? 그럼 여러분들 자동차세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자동차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요, 양반들. 등기가 있잖아. 자동차 등기증 있어요, 없어요? 응? 응. 또 있어, 선박도 그래요. 항공기도 그래요. 그런데 기차는 없어. 기차는 사유재산이 없으니까 국유재산이 전부 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항공기, 선박, 자동차는 움직이지만 부동산이다. 담보대출을 해준다. 자, 펀딩피 정리되셨어요? 이게 개념 정리가 되셨냐고. 펀딩피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선물이라고 하는 거 좀 전에 퍼페추얼 그것 때문에 현물은 현재라는 개념이 있다 그랬죠. 선물은 미래예요, 미래. 앞으로 벌어질 일. 그래서 통상 선물은 만기 개념이 있어요. 언제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날짜를 정해서 주식시장의 경우는 3월, 6월, 9월, 12월 셋째 주 목요일이 선물 만기일이에요. 코인도 그거 흉내내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3월, 6월, 9월, 12월 넷째 주 목요일. 제 기억이 틀릴 수는 있어요. 그렇게 돼서 만기가 되면,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과 만기에 따라서 가격차가 생긴다.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왜 선물 시장이 나오게 됐는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배추밭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추 농사를 지어요. 배추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 요번 배추 작황에 대한 염려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확할 때의 배추 시세가 가장 궁금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 수준만 되면 예측이 가능하니까 작년 수준으로만 유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배추를 심었는데, 만약에 배추 가격이 폭락하면 어떻게 돼요? 갈아엎지요. 수확하는 데는 인건비가 들고 뭐가 기타 등등이 들어서 손해가 나니까 갈아엎어 버린다고.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양파 풍년돼 갖고 갈아엎어 버리고, 배추 풍년돼 갖고 갈아엎어 버리고. 왜? 시세가 없으니까. 그 위험을 안고 농사를 져요. 그런데 유통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배추 가격이 폭등을 하면 유통 물량이 많아질까요, 적을까요? 들었다 놨다 하잖아, 사까마까. 안 그래요? 네. 지난주에 배추 한 통 5,000원이었잖아. 몰라요? 이번 주에 4,000원 내렸어. 그거를 사까마까 고민한단 말이야. 배추값이 비싸면. 그러면 파는 사람은
잘 팔아요, 못 팔아요? 못 팔아. 못 팔아. 너무 비싸지면 못 판다니까. 안 팔려. 그러면 떼다 놓는 게 불안하단 말이죠. 이거 갖다 놨다가 안 팔리면 어떻게 하지? 이 고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하고 유통하는 사람이 합의를 한 거예요. 야, 이거 수확할 때 작년 시세대로 우리 거래하기로 하자 하고 날짜를 정했어요. 정해놓고 그걸 만기라고 불러요. 그날 그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를 청산이라고 그래요. 응? 청산. 이 포지션을 청산한다는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풍년이 들었는데 배추값이 폭등했네. 농사가 잘 됐는데 배추값이 폭등을 했어요. 폭등하면 2,000원에 납품하기로 했는데 2만 원이야. 지금 시세가. 그러면 약속한 대로 팔고 싶어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응? 이제 자기 그 손님들한테 다 얘기해놨단 말이야. 아, 다음 주면 우리 배추 들어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번 주 김장하지 말고 다음 주 하세요. 했는데 전화를 사장님 배추 뽑으러 갈게요 하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안 받아. 그게 선도 거래라고 하는 밭대기의 문제점이에요. 밭대기의 문제점. 왜? 약속을 이행을 안 해. 그러면 시장이 활성화될까요? 신뢰가 무너지면 시장 활성화돼야 안 돼요. 선도 거래는 그래서 시장 활성화가 잘 안 돼. 그런데 선물 거래라고 그랬잖아요. 선물 거래는 그걸 강제로 하게 만들어 놔 버렸어요. 너 약속했어? 그러면 약속 이행해 무조건. 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선도 거래가 있어요. 선도 거래는 계약금을 걸어요. 아까 배추 밭대기 거래를 할 때 계약금 걸었을까 안 걸었을까? 걸었어요. 계약금을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그건 무슨 얘기예요? 위약금 물고 해지하겠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도 자기가 훨씬 이익이니까. 그런데 선물 거래는 계약금이 아니고 증거금을 내야 돼요. 100% 이행을 하기 위한 증거금. 계약금은 일부만 내죠. 증거금은 100% 다 내는 거예요. 개념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 거래할 때 보면 증거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 이행하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네가 이렇게 맞추는 게임에 들어왔는데 틀리면 100% 다 네 돈 잃어 라고 하는 강제 규정. 그게 청산에서 청산의 개념에서 청산은 포지션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건데 내 스스로 정리하는 청산도 있지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강제로 청산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선물 거래를 활성화시킨 원인이 이유. 선물 거래는 강제 규정이 있다. 그러니까 신뢰를 획득하게 된 거죠. 자,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3, 6, 9, 12월 정해진 날짜가 만기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배추 시세가 4,000원이야. 그런데 좀 있다가 가을 배추가 나오기 시작할 때 얘가 시중에 공급되는 걸로는 1,000원이 된대요. 그러면 앞으로 배추 가격은 4,000원을 유지할까? 4,000원에서 점점 내려가서 1,000원에 수렴할까? 점점 내려가겠죠. 유통 물량이 나올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선물 시세는 1,000원인 거고 현물 시세는 4,000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정리가 돼요 머릿속으로? 네. 아무래도 나 뭔가 잘못하는 것 같아요. 석 달 후에 배추를 수확하는데 그때 1,000원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했다고. 선물 계약을. 그러면 3개월 후에 배추 시세는 1,000원이죠. 근데 지금 현재 오늘 배추 시세는 4,000원이야. 그럼 오늘 당장 필요한 사람은 4,000원에 사야 돼. 그런데 앞으로 그 배추 시세는 어떻게 된다고요? 1,000원으로 수렴하게 된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죠? 그게 현선물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 결국 수렴한다. 선물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현물 가격이 내릴 수도 있어요. 수렴 만날 때. 그러니까 청산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정해진 그 날짜에 선물 가격이 오르거나 현물 가격이 내려서 같은 가격이 돼서 청산.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은 같은 가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싫다. 그만하자. 안 할란다. 개념을 정리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한다고요. 왜 강제 청산이 되고 왜 펀딩피는 8시간마다 빼가고. 자, 수익이 났는데 아까 제가 축구 경기를 말씀드렸지만 내가 수익이 났는데 펀딩피로 다 나가버리고 정리를 해보니까 정산해보니까 손해인 경우들이 있어요. 펀딩피로 더 많이 나가는 경우. 자, 선물은 그래서 펀딩피가 일종의 유지비 개념이다. 그러니까 현물은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현물은 손해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언제 손해냐면 내가 산 거보다 싸게 팔을 때가 손해야. 그런데 얘는 강제 청산이 있다니까요. 강제 청산이 있기 때문에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팔려버린다고. 마이너스 100%가 되는 순간 내가 걸은 돈을 다 가져가 버리고 끝낸다고. 세력들 입장에서 어디가 더 다루기가 좋을까요? 선물 시장이지. 그리고 시장의 규모가 현물 시장보다 선물 시장이 훨씬 커요. 웩더독이라는 표현을 아세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선물 시장은 미래에 생길 일에 대한 대비책으로 나온 거예요. 원래 아까 그랬잖아요.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두려우니까 지금 계약하자. 앞으로 미래에 하기로 한 그게 선물이었다고. 현물의 가격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근데 거꾸로 이쪽 쉽게 얘기하면 파생상품 시장이라고 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본질에 해당하는 게 현물이라고 하면 이 현물을 기초자산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파생상품 시장이 훨씬 더 커요. 금융은 다 그래. 금융시장은 그렇게 해서 더 큰 거를 움직이려고 현물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세력들은 비트코인 개수가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이 들고 있잖아. 확 던져버린다고. 그러면 현물 시세가 훅 빠지니까 선물이 같이 따라가요. 그런데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선물이 있어요. 그거를 아까 얘기했던 PERP라고 돼 있는 퍼페추얼, 무기한 선물,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만기가 없는 선물이에요. 만기가 없는 선물이니까 미래 가격이 곧 현재 가격으로 붙어버린 거지. 그게 PERP라고 써 있는 퍼페추얼이. 여러분들은 무기한 선물로 매매를 할 거예요. 무기한 선물로. 그러니까 계속 들고 있어도 만기에 와서 청산되는 건 없어요. 다만 내가 배팅한 거가 틀려서 마이너스, 내가 배팅한 거가 마이너스 100에 도달하는 순간 강제 청산당한다. 그런데 의장님이 가끔 계정 가서 보여주시잖아요. 의장님은 청산 가격이 안 나온다고 표현해요. 마이너스 100이 없다. 왜 그런지 아세요? 크로스 모드라는 걸 써요. 크로스 모드. 이거하고 상대적인 게 아이솔레이트 모드예요. 아이솔레이티드. 이거는 격리시켜놨다는 거예요. 얘는 교차시켜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가진 돈, 시드머니가 이만큼 있다.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배팅을 해요. 돈을 걸었잖아요. 일부를 걸었는데 이 내가 돈 건 이것만큼만 손해를 보고 그만할 거야 라고 하는 게 격리 모드. 교차 모드는 이거를 배팅하긴 했는데 만약에 잘못되면 내가 가진 전부를 걸어도 좋아 라고 하는 게 크로스 모드. 그런데 이게 워낙 커요. 그래서 마이너스 100%에 도달할 수가 없어. 의장님은 자산이 많잖아.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곱하기 20을 쓰는데도 청산 가격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돈 많아요? 그래서 크로스 모드 하지 말고 아이솔레이티드 모드 쓰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크로스 모드는 단점이 또 뭐가 있냐?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 여기에 있는 돈이 녹아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려고 해도 추가 매수가 안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분명히 돈이 있는데 이미 물려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 경험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집 팔아갖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한 방에 전부 다 털린다. 이게 강제 청산 개념과 크로스 아이솔레이티드 모드 이렇게 하는 모드가 좀 그러니까 현물에서는 이런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현물은 그냥 사고 팔고만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선물은 또 뭐가 있냐? 레버리지라는 게 있어요. 레버리지는 지렛대라는 말인데 금융에서 레버리지는 대출이에요. 대출. 자, 내가 가진 시드가 만약에 100원이다. 그러면 현물에서는 100원어치만 사고 팔 수가 있는데 비해서 레버리지를 쓰는 선물에서는 적게 쓰면 곱하기 1 적게 쓰면 곱하기 1에서부터 많게는 곱하기 125까지 쓸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볼게요. 곱하기 1에서 마이너스가 나면 내가 걸은 돈이 마이너스 100% 도달하려면 가격이 얼마큼 빠져야 돼요? 100% 빠져야 돼. 현재가에서 100%가 빠져야 돼. 100% 빠지는 가격이 있어요? 없어요. 현물 시세가 100% 빠지는 가격은 없다고. 상장 폐지되지 않는 이상. 그런데 곱하기 2를 쓰면 50% 빠지면 청산이에요. 50% 빠지는 일은 존재하죠. 자, 그런데 요새같이 장이 좋으니까 어차피 롱으로 먹을 거 들어가서 먹고 하니까 잘 수익이 나니까 어때요? 이제 슬슬 근질근질해. 야, 이거 배팅 한번 제대로 해볼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곱하기 50 곱하기 50을 하면 1% 오르면 내가 맞췄어요. 롱에 걸어서 1%를 맞췄어. 그러면 50배를 먹는 거지. 1%가 아니고 50%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1%가 되면 마이너스 50%가 돼요. 마이너스 2%로 내려가면 강제 청산.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곱하기 50은 과하고 곱하기 30을 했어요. 곱하기 30. 곱하기 30을 하면 그러니까 포지션을 잡을 때 그 청산 가격이 나오잖아요. 청산 가격이 나오는데 이 청산 가격이 예를 들어 리플이 지금 3달러에 들어갔는데 리플이 2몇 프로 빠져야죠? 3% 정도, 3.3% 빠지면 청산이잖아요. 그러면 3% 계산하면 한 2.1달러, 2.1달러나 2.2달러까지 견딜 수 있잖아. 청산 안 당하고. 그래서 냅뒀다? 냅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4달러 됐는데 청산당해버려. 중간에 펀딩피로 나갔어. 그걸 몰라. 중간에 펀딩피로 나가면서 줄어들었다니까요. 내 자산이 줄면 어떻게 돼요? 청산 가격이 가까이 다가와. 목을 조른다 그렇게. 그래갖고 청산당해요. 근데 그걸 모르면, 그러니까 곱하기 레버리지를 높게 쓰면 펀딩피도 그만큼 곱하기로 나가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한 개만, 딱 한 개만. 그 펀딩비가 8시간마다 나가면 네. 그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자, 펀딩피 정산 시간 UTC 기준으로 자정이에요. 0시. UTC 자정이 도대체 저뭔 개소리야? 모르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저께?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구글에 찾아봐 빨리 찾아봐. 핸드폰 열어갖고 UTC를 찾아보라니까요. 이거 안 찾네. UTC를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저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걸 권해드려요. 찾아보는 거. 그래서 하다가 모르면 물어봐요. 그러면 훨씬 빨리 정리돼요 머릿속에. 그런데 모르는 게 튀어나올 때마다 물어보면 머릿속에 안 남아. 그러니까 어저께 질문한 거 오늘 또 질문하고 내일 또 질문해. 같은 질문을 반복해요. 세계가 협정해진 시간이네. 그렇죠. 그 기준이 어디냐? 이건 이제 국제 협정시, 국제 표준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게 어디냐 이거 거기가.
그린 날짜 변경선이에요.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 그래서 80일간의 세계 일주에서 어떻게 해요? 80일 동안에 세계 일주 하기로 하고 내기를 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날짜가 지나 에이 늦었네 했더니 방향을 거꾸로 여행을 한 거야. 그래서 하루를 벌하고 79일 만에 와서 이긴 거 아니요? 뭔 소리를 하는 거지? 해저 이말리는 이런 거 봤어요? 아유. UTC 기준 0시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시예요. 왜? 우리나라가 9시가 빠르잖아. 그래서 아침 9시가 되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차트들이. 그래서 어피트가 9시에 하는구나. 난리를 치는 거예요. UTC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0시가 9시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8시간 지나면 몇 시예요? 오후 5시. 다시 8시간 지나면 새벽 1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재산세 말씀드렸어요. 언제 들고 있어야 세금을 내냐? 6월 1일 날 들고 있으면 세금 낸다 그랬죠? 이 시간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 펀딩피 내는 거예요. 그러면 펀딩피 안 내려면 어떻게 돼요? 그 시간 되기 전에 정리하지. 그러니까 막 9시 되기 전에 막 하다가 9시 되면 조용히. 이런 일들도 생기고 반대로 조용하다가 9시가 땡 치면 펀딩피 정산 끝났잖아요. 그때부터 세팅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9시에서 9시 반 사이 막 난리가 나요. 세팅 딱 끝나잖아. 9시 반 지나면 조용. 그런 일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트만 보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차트만 보면 왜 그 시간에 그 지랄 하는 거야? 알아야지. 그래서 제가 이 기초 강의만 1년 반을 했다니까. 그랬더니 저 새끼는 맨날 기초 강의만 하고 알려주라니까 언제 사? 그러니까 뭘 언제 사냐고 지금. 안 가르쳐줘요. 스스로 하기를 원하지. 스스로 하기. 야 됐어요? 자 이제 많아서 레버리지는 그래서 수익 낼 때는 땡큐인데 손해 볼 때는 한 방에 훅 간다. 아이솔레이트 크로스도 마찬가지예요. 크로스로 하면 안전빵으로 계속 수익 낼 수 있는데 한 방에 훅 간다. 손이 아무리 빨라도 세력들이 세팅해놓은 AI 세팅을 딱 해놓거든요. 이러한 조건이 되면 이렇게 액션을 해라고 세팅을 딱 해놓는다고. 그러니까 느닷없이 확 쏟아지는 차트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연쇄 반응을 일으키거든. 이 조건이 되면 팔아라고 명령을 걸어놓으면 이 AI만 그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고 이 신호에 의해서 연결된 많은 AI가 동시에 던져버려요. 개폭락장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손 아무리 빨라도 못 이긴다니까. 그래서 미리 세팅을 해놔야 돼요. 손절가, 익절가. 제가 말씀드렸잖아. 손절가를 안 정해놓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되면 정리해야지라고 했는데 핸드폰이 고장나봐. 어떻게 할 건데? 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내가 할 거야 했는데 핸드폰을 물에 빠뜨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분실했어. 사실 분실이 아니고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데 뭐지 모르는 거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세팅을 해놔야지 안전하게 항해를 하실 수 있다고 자꾸 강조드리는 거예요. 근데 강조하면 뭐지 안 하잖아. 아무리 배우면 뭐지 안 하는데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안 할게요?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리고 매매일지 꼭 쓰셔야 돼. 매매일지 쓰셔야 실력이 붙어요. 자, 또 추가로 설명드릴 게 뭐가 있냐면 오른다 내린다 배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쪽으로만 즉 오른다로만 선택을 하면 롱 포지션이 있을 때는 숏을 못 걸어요. 롱 포지션이 있을 때는. 그런데 양쪽 다 할 수 있게 열어놓으면 롱이 있는데도 숏을 잡을 수가 있어. 둘 다 잡을 수가 있다. 롱도 걸고 숏도 걸고. 그걸 양방향 모드라고 그래. 해지 모드. 해지 모드. 그리고 한쪽만으로 하는 거를 원웨이 모드라고 불러요. 이런 게 선물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게 있다. 현물은 그런 게 없죠. 사고 팔고밖에 없으니까. 근데 얘는 오르고 내리고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해지 모드가 좋아요? 원웨이 모드가 좋아요? 왜 해지 모드를 할까? 모르는 게 오를지 내릴지 모르는 게 둘 다 하는 거 아니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죠. 누가 알려줘? 고야 AI가 알려줘요. 그런데 알려줬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헷갈린다고 둘 다 하지 말고 알아먹을 때까지 참으세요. 분석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보일 때 확실할 때 들어가시라고. 확실하지 않을 때 어정쩡할 때 들어가고 확 물려갖고 그러니까 내가 해지 모드 한다고 했잖여. 이렇게 울지 말고. 이해가 되세요? 나중에 능숙하게 쓰실 수 있게 되면 그때 해지 모드 하셔도 되지만 실력이 필요할 때는 해지 모드 하는 것보다 원웨이 모드에서 연습을 하시는 게 권해드려요.